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장의 기회가 없다고 믿는 게 답이 없게 만든다. 요즘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왜 지금 고통스럽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슬로의 욕구 이제 5단계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인간의 욕구라고 하는 건 생리적, 의식적 욕구가 이제 있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욕구죠. 똥 싸고 밥 먹고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안정감, 안전의 욕구, 불안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욕구죠.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1차, 2차는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생기는데, 이제 3차부터 조금 더 세분화되죠. 애정, 그리고 공동체의 소속감. 그러니까 애정이라고 하는 건 뭐 연애 문제겠고, 그거는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무슨 얘기 해줄 수가 없고, 알아서 잘 사랑하시길. 그런데 공동체 소속감은 결국에는 회사에 소속하거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학교, 이제 좋은 집단에 소속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해주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 어떤 집단을 형성해서 그 안에서 받는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다고 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거 되게 보편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공무원에 열광하는, 요즘도 아니죠. 진짜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에 막 열광하는 시대도 결국에는 이런 어떤 공동체에서 그게 맞다라고 얘기해주는, 정답을 정해준 것 때문에 휩쓸려 가는 경우가 커요. 요즘 코딩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부 이제 어떤 기업들이 고연봉을 겁나게 쳐 나가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휩쓸려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떤 그곳에 가야 이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동체 이제 소속감이나 이제 이런 욕구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전 세대만 해도 사실 이 3단계 3개 정도만 하고 살던 세대들이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보면. 근데 문제는 사람이 확실히 욕심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세계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그 이전 세대는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잘 먹고, 그러니까 굶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1차적인 욕구, 그런 욕구, 그리고 막 전쟁 때문에 막 피난 가고 이런 얘기들을 막 정말 많이 듣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주는 거에 뭐 되게 매력적인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로 봤을 때 남북 간의 갈등이 정치적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저 되게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막, 제가 이제 시립대 앞에서 살았거든요. 전농동이라고 아실까나? 거기 있는데, 아무튼 거기 살았었는데, 그곳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8살, 7살 때 기억인데, 그, 대학생들이 시비를 그렇게 많이 했어. 맨날 최루탄 냄새 나고, 막 그 화염병 막 집어 던지고, 막 그거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냥 뭐 딱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 경찰이랑 대치해가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게 막 이렇게 막 매캐한 냄새 나도 또 시작이야 막 이런 느낌. 그냥 일상. 인간이 익숙해지는 게 진짜 무섭다니까. 지금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시위하는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90년대만 해도 그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그 사람도 예전에 막 정말 그 북한에서 막 테러 해가지고 막 암살 계획도 있었고, 칼기 폭발 사건 막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간첩 내려왔다부터 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어. 또 전쟁 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서 사회적으로 좀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안정적이 됐고요. 사실 그런 거에서 이제 불안할 시기는 좀 지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대는 그냥 그거에도 만족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당시가 더 안 좋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90년대 80년대 살았던 사람들이. 근데 왜 그렇게 요즘 청년들이 무기력하고 힘들까 하면, 저는 늘 말하지만 그 어떤 상대방과의 비교 본능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동물인데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산다가 되게 너무 쉬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비교가. 예를 들면
요즘 관찰 예능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사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큰 집에서 서울시 막 금싸라기 땅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들, 그리고 나와 좀 다른 레벨로 사는 연예인들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SNS만 해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항상 되게 좋은 소비만 하고, 그러니까 나만 쓰레기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감정은 저도 동일해요. 동일한데,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데 사실 근데 그 좀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니까 많은 팔로워를 거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SNS는 내가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운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행복하고 좀 간지나는 걸 좀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연예인들도 보면 인고 부부인 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서로 엄청 막 지지고 볶아다 결국 이혼하고 뭐 이런, 그런 되게 비일비재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뒤죽박죽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느낄 수 있지. 예전에만 해도 뭐 진짜 막 연락하려면 삐삐로 삐삐 쳐가지고 막 집 전화로 전화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어디 나가야만, 강남에 가야만 오렌지족을 볼 수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의 감성이었다면, 물론 저 그 당시에 살던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2000년대 2000학번이니까. 근데 이제 저 이제 누나 세대를 많이 봐가지고, 이제 누나가 저보다 이제 큰 누나가 9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대들을 보면은 그런 맨날 삐삐 와가지고 집 전화 오면 제가 대신 받아주고 막 이랬거든요. 누나 지금 없어요. 그래서 맨날 초등학생 때 막 그 기억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나 인기가 예전에 조금 있었죠. 그래서 막 막 어떤 형들이 전화하고 막 그랬었어.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존경의 욕구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일의 성공, 지위, 명예,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잘해야 된다고. 왜? 제가 이제 연봉 5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벌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팀노바에서 되게 많은 친구들에게 제가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존중, 존경의 욕구. 그러니까 회사를 중소기업에 들어가도 내가 진짜 핵심 인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지, 뭐 대기업에 들어가는데 너무 안 좋은 일은 없겠지만 너무 아쉬운 일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다. 자존감에도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이제 4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너 진짜 유명한 기업에 들어갔어, 너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겠지만, 사실 실상 나랑 부대끼면서 많이 보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나는 그냥 쪼렙의 그냥 개발자, 이것보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핵심 개발자 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핵심 개발자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려운 거고,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뭐 대기업이나 뭐 그런 곳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스택으로 뽑은 다음에, 그 친구들, 그러니까 신입들은 보통 그래요. 신입들은 그렇게 뽑은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를 고민하는 느낌이라면,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하는 친구들을 뽑지만, 그렇게 하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연봉 5천이 넘어가면 웬만한 과장급 막 그런 연봉이기 때문에 바로 실무 투입이 가능한 사람을 원하죠. 둘 중에 누가 성장하냐라고 본다면, 대기업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성장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대기업이 이제 저희 같은 이런 교육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외부 강사 막 초빙해가지고 강의한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깨셔야 돼요. 그 생각들을. 생각보다 보통 교육 전문가랑 이제 그 전문가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나 왜 귀파고 있니? 잠깐. 간지러워서. 아무튼 일의 성공이나 지위와 명예,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그 회사에서 작은 집단이어도 좋고요. 내가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이런 개인의 만족도에 되게 높으니까, 팀노바 졸업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제가 항상 트레이닝 할 때는 좀 냉정하게 해요. 일단 잘해야 된다, 무조건. 너희들의 성장을 내가 대충 하는 걸 원하지 않듯이, 나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이제 회사에 가면 내 인생 내가 살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나 그렇게 하시고, 저는 그 업계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진짜 이 둘 차이를 너무 많이 봤어. 내 관찰력이 좋잖아요, 직업상.
이렇게 내가 봐요. 이렇게 보면은 자존감이 높은 개발자, 그렇지 않은 개발자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너무 차이 나요. 그래서 지금도 개발하지 마라, 개발 쓰레기다, 막 그런 좌절에 빠진 개발자분들 너무 많고요. 자기 자식을 절대 안 시키겠다 이런 개발자 여전히 많아요. 그 쿠팡에서 그렇게 6천 막 치고 당근마켓에서 6,500까지 치는 이런 미친 시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이제 뭐겠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최상위권 막 국가대표급 그런 사람들만 보고 막 그 분야를 재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아실현의 욕구. 자신을 아는 것을 기반으로 행동하는 거.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보면은 자아실현 욕구가 다 있어요. 그 보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하브루타를 되게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질문하는 습관이 들어야 된다. 아인슈타인도 그랬어요. 어떤 그 질문하는 것 자체, 호기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체로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기반이 유대인의 교육인 하브루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는 습관이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좌절하는 거는 4, 5번인데 그 4, 5번에 대부분 습관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존경받는 것까지 열심히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5번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유난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은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취향에 대해서 별로 특별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면. 제가 뭐 이렇게 학생들 하다 보면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들 보면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게임을 만들 건데 어떤 게임을 만들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아니 게임의 종류만 해도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의 룰을 따라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되는데 그 아이디어까지 나한테 막 묻는 거야.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그것까지 수동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막 이것저것 다 해줬던지 아니면 누군가에 물어봐서 그 사람이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내가 선택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책임져 본 적도 없고 그것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내가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실패해 본 경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 실패해봤자 아주 약간 좀 작품이 이상한 거 막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실패를 재단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요 정도 하면은 평가가 안 좋겠다 할 수 있는데 안 좋을 수도 있지. 어떻게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해요? 아야 아파라. 근데 이제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완벽하게 합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가가 안 좋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한가? 라는 생각들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인생에서 사실 뭐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남이 살라는 방식대로 그냥 살다 보면 결국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좀 바쁘셨어요. 집이 가난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막 하려고 하는 거는 경험 정도는 해볼 수 있게 항상 안 되는 막 그 빚 맞고 그런 살림에도 열심히 부모님 엄마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항상 고마워요. 지금의 제가 있기에는 부모님의 그런 노력이 있다. 물론 이제 그 지금의 제가 있기에는 그런 교육 그러니까 뭔가 찾아서 뭔가를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고 그걸 책임지는 거. 내가 학원 끊을 때도 내가 끊었고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엄마. 이러면서 여기는 미술학원을 끊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든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가 시작도 제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 그러니까 엄마는 좀 바쁘셔가지고 그렇겠지만 굉장히 하이엔드적인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필요하다면 도와주시고 했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하이엔드 교육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부모님이 알고 그렇다기보다 뭐 바쁘고 상황상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자유롭게 자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제 선택이 옳게 해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살 때도 대학을 굳이 가야 돼라는 생각을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나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이랑
많은 사람들한테 뭐 진짜 너 고연봉으로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막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뭐 제가 국비 지원했다면 사실 팀노바 정도 수준이면 사실 국비 지원하면은 사실 되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팀노바 교육을 받고 싶었는데 국비 지원화가 되면은 이제 뭐 그 자격만 되면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바는 그냥 뭐 대중적인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진짜 고연봉으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하고 싶은데, 국비지원 시스템이 가진 게 한계점이 있는 거죠. 모르죠. 나중에 정말 팀노바 경영이 힘들어지거나 그런 상황이 오면은 국비지원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는 안타깝게도 그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에 뭐 거기까지 못 올라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원하는 거,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자아 성찰했을 때는 지금 같은 스타일의 교육이 제가 지향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삶인 거예요, 현재는. 그러니까 좀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자아 실현의 욕구도 커리큘럼에 많이 반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선택이나 모든 거는 너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 스스로 하부르타 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팀노바의 모든 이런 설계들은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기반으로 해서 선택이 돼 있고, 이런 5번이 되게 잘 된 친구들은 자기 인생에서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거침도 없고 그러니까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나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한 질문,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굉장히 일도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 모든 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그 하브르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게 질문하는 것, 질문하는 능력으로 이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해왔고, 그렇게 책임져 왔고, 그렇게 뭔가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저 스스로에게 항상 그런 게 되게 많았던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요즘 청년들이. 그래서 교육에 많이 반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하고 싶은지 질문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태화됐다는 거, 그거 참 너무 슬픈 일이에요.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깝거든. 그래서 이 모든 게 충족됐을 때 우리가 되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이 중에서 대부분은 예를 들어 애정 이런 거는 뭐 진짜 연애 도서인 이런 사람들이나 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외적인 요소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어느 정도 카드가 있거든요. 일의 성공, 지위, 명예도 뭐 이거는 또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그때그때 다를 수 있지만, 뭐 빌 게이츠 같은 성공은 쉽지 않겠지만 내가 목표로 한 거를 잘 이루는 정도? 그것만으로 성공을 재단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작은 승리가 반복되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 네 번째 존중, 존경의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되게 습관적으로 이제 성공이 쌓이다 보면 성공하는 패턴이 익숙해지거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 가서든 뭘 잘하게 되고, 그러면 지위와 명예는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회사의 핵심 개발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되게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되게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이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욕구의 5단계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 욕구, 그리고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 5가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제가 돈은 뭐 상대적으로 덜 벌지 몰라도 지금 제가 하는 교육 스타일이 제 자아실현의 욕구에는 좀 잘 맞아요. 오히려 많은 친구들을 졸업시키진 못해도 그 졸업을 시킨 친구들이 고연봉으로 가고, 그게 또 되게 멋있잖아요. 많이 졸업 못하는데 근데 은근히 많이 졸업을 하긴 했어요, 올해는. 많이 응용 2단계 올라온 친구들이 응용 2단계에서 중도에 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한 10명 들어오면 1명 나갈까 말까. 그 응용 2단계까지 올라오기가 힘든 거죠.
그 이전에는 그렇게 그 이전에는 좀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응용 2단계부터는 쭉 이렇게 쭉 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졸업을 하는데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려고 제가 커리큘럼을 그렇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회사에 갔을 때 엘리트로 가야 이 존중 존경의 욕구가 발생하고, 그리고 평소에 하브르타 훈련을 많이 해서 자기 작품에 대한 철학이나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히 질문하게끔 과제에서 만들죠. 그렇게 되면서 제가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소름 돋으실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말고도 계산된 게 되게 많아요. 여러 가지가 되게 맞물려 있어서 제가 이제 20대 때 봤던 책들이나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지만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거, 인간의 행복, 그 여러 가지에 대한 그 철학적 질문, 제가 많이 힘들었었으니까 20대 때 너무, 그 당시에는 너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뭐 마르고 외모도 지금보다는 더 낫고 그랬는데 근데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비만인으로 그냥 돼지로 살래요. 지금이 훨씬 제 자아실현적인 측면에 좋다는 거죠. 그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물론 그때 고생을 했고 그때 노력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제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좀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좀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어쨌든 팀노바의 철학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스스로의 삶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냥 내가 성공했어 이렇게 막 자기 합리화하는 것보단 목표를 하나 두시고 내가 작은 성공을 많이 하세요. 내가 오늘 5시간 공부할 거야 라고 나랑 약속을 했어. 그걸 성공을 한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5시간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서 좀 작은 성공에 이렇게 칭찬해주고 내가 꾸준히 해온 거에 대해서 항상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런 게 없으면 일이 참 재미가 없어.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그 스스로 밥만 먹어도 엄마가 아이고 잘했어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나 가지고 또 이제 또 열심히 하거든. 별거 아닌 칭찬인데 그런 칭찬들이 모이고 스스로 나 이것도 해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 존중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 왕따 당하면, 그 최근에 안 좋은 상황들이 몇 개 기사가 있었는데 뭐 누가 자살했다 뭐 이런, 회사에서 왕따 당하다 자살했다 이런 거 보면 사실 제3자 입장에서 회사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스라이팅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당사자한테 그게 되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 일단은 그 공동체의 소속감이 일단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그러면 존중과 존경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내상을 입는 거, 정신적으로 막. 그러면서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도 한때 팀노바가 욕 되게 많이 먹을 때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도 진짜 이상한 게, 인간이라는 게 진짜 사회적 동물인 게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 근데 내가 진짜 잘못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해요. 고향봉으로 그렇게 많이 보내왔는데도 내가 잘못한 걸까? 라고 스스로 막 잘못한 게 없는데도 질문하게 된다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멘탈이 한번 딱 나간 적이 있는데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근데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이제 알았잖아요. 그쵸? 이걸 알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제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 들이기, 그리고 개발하면 이왕이면 또 노력 되게 많이 해서 잘해져서 회사에서 존경받는 1인분 이상 하는 프라이드 있는 사람이 되기. 이 두 가지만 딱 돼도 요즘 사람들 굉장히 행복해질 겁니다. 다른 분야 모르겠는데요. 개발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술을 가지는 사람들이고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지만, 그만큼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선적으로 뽑을 때, 또는 우리 회사에서 내가 중요한 업무들을 다 해낼 때, 그때만으로도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직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어설픈 개발자 되면 진짜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